무노조 테슬라에 분노한 북유럽. 연기금 경고 주식 매각, 노조 보이콧 확산. 무노조 방침을 고수하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대한 북유럽 노동계와 공공투자기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은행 투자관리는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이 노동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지난해 우리는 테슬라에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요청하는 주주 제안을 지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NBM은 보유 중인 테슬라 주식을 매각할 계획은 없으며 테슬라가 정책을 변경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NBM은 테슬라의 7대 주주로 테슬라 전체 주식의 0.88%에 해당하는 68억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테슬라에 대한 북유럽 노동계와 공공투자기관들이 테슬라의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체결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덴마크의 대규모 연기금 중 하나인 펜션 덴마크는 테슬라가 스웨덴에서 노조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보유 중인 테슬라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로이터는 펜션 덴마크의 테슬라 주식 매각 규모를 6,880만 달러로 추정했다. 현지 매체인 프리에스 브레베트는 5,800만 달러라고 보도했다. 펜션 덴마크는 이메일을 통해 성명을 내고 현재 덴마크로 확산되고 있는 갈등과 테슬라가 최근 어느 나라에서도 노조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투자자로서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이것이 테슬라를 투자 제외 목록에 올린 이유라고 밝혔다. 테슬라 지분 1,800만 달러어치를 보유한 덴마크의 또 다른 연기금 아카데미커 펜션도 테슬라를 감시 대상 목록에 올린 상태다. 아카데미커 펜션 최고 경영자인 옌스 뭉크홀스트는 적절한 근무 조건이 기업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위험을 줄인다는 것을 테슬라 경영진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핀란드 운송노조 악트는 오는 20일부터 핀란드의 모든 항구에서 스웨덴으로 향하는 테슬라 차량과 부품의 하역 운송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10월 27일 스웨덴의 테슬라 수리점 10곳에서 일하는 정비사 130여 명이 사측의 임금 단체 협약 체결 거부에 맞서 파업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정비사들이 소속된 스웨덴 금속노조가 먼저 파업에 나섰고 스웨덴 9개 산별 노조가 우편물 배송과 차량 운송 거부 등 연대 투쟁에 나섰다. 뒤이어 덴마크 최대 노조인 3F가 지난 5일 스웨덴 노조의 연대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8일부터 테슬라 차량의 항구 하역과 육로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노조 파업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테슬라는 스웨덴 우체국 노조가 교통국에서 발급한 신차 번호판 배송을 거부하자 배송 거부를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7일 이를 기각했다. 니콜라 주가 폭락. 경영난으로 최근 30% 하락.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니콜라의 주가가 폭락했다. 반면에 테슬라와 리비안 루시드 주가는 나란히 소폭 상승했다. 뉴욕 증시에서 니콜라의 주가는 최근 30% 폭락한 71센트를 기록했다. 폭락의 원인은 경영난으로 새로운 자금을 모집한다는 소식으로 꼽힌다. 니콜라는 이날 보통주 1억 달러와 전환사채 2억 달러를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의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발표는 주가가 이미 1달러 아래로 떨어진 니콜라가 회생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를 증폭시켰다. 니콜라는 수소 트럭을 만들어 팔겠다고 공언한 미국 애리조나주의 스타트업이다. 미국 유타주 출신 사업가 트레버 밀턴이 2014년 창업했다. 천재 전기공학자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한때 니콜라는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았다. 전기차에 관심이 늘던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포드 자동차를 추월하기도 했다. 하지만 창업자 밀턴이 전기차 기술이 없는 트럭을 언덕에서 굴린 뒤 자체 동력으로 주행 중인 것처럼 위장한 동영상을 제작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이후 창업자 밀턴은 증권 사기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애플 2에서 3년 내 인도에서 매년 5천만 대 아이폰 생산. 애플이 인도 투자를 확대해 향후 2에서 3년 안에 인도에서
매년 5천만 대 이상의 아이폰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애플이 이 계획에 이어 3년 후에는 수천만 대를 추가로 더 생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조사 기관 카운터포인트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아이폰 출하량은 2억 2천만 대가 넘었다. 때문에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량을 늘리려는 애플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인도 생산량은 전 세계 아이폰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아이폰 생산의 중심지였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지만 악화되는 미중 관계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여파로 빚은 생산 차질 등으로 애플은 중국 이외의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취약한 인프라와 노동 규정 제한 등으로 인해 중국보다 사업을 하기가 더 어려운 환경이며 인건비는 인도가 중국보다 낮지만 운송과 같은 기타 비용은 더 비싼 편이다. 하지만 공급망 관계자들에 따르면 애플의 인도 투자는 더 큰 확장 단계로 진입할 준비가 됐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애플과 공급업체들은 인도 내 초기 사업이 잘 이뤄졌고 시설 확장을 위한 토대도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공급망 관계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이런 애플의 움직임이 중국을 떠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올해 2차례나 중국을 방문해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애플이 인도 생산을 확대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은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했다. 아마존, 월 $10 무제한 식료품 무료 배송 서비스 실시. 미국 아마존이 월 $9.99의 식료품 무료 배송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아마존은 프라임 프로그램 회원을 대상으로 신규 식료품 구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월 $9.99 구독료를 낸 프라임 회원은 유기농 친환경 전문 식료품점인 홀푸드와 아마존 프레시에서 $35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받을 수 있다.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30분 내 픽업 서비스도 제공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콜로라도주 덴버,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우선 실시된다. 미국 아마존 프라임 구독료는 연간 $139로 빠른 배송과 비디오 스트리밍 이용 등이 제공된다. 아마존은 여기에 이번 서비스를 추가 구독하면 회원들이 식료품을 더 많이 빈번하게 주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마존은 최근 몇 년 동안 비용 상승에 따라 식료품 무료 배송 기준을 조정했다. 지난 10월엔 무료 배송 기준을 $150에서 $100 이상으로 하향했다. 아마존은 2017년 홀푸드 인수 이후 아마존 프레시를 출범했으며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 식료품 매장 운영을 통합하는 동시에 더 많은 소비자에게 어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학개 및 테슬라 팔고 MS 사고. 최근 한 달 들어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흐름이 변화하는 분위기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테슬라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들이고 상장 지수 펀드는 현재 시장에 반대되는 상황에 베팅하는 상품을 매수하고 있다. 한국예탁혈재원 증권정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로 $9,008만 순매수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추격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순매수 상위를 차지해왔던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 기간 순매도 전환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테슬라를 $2억 889만 어치 사들였던 모습과는 대조된다. 미국 증시 조정 여부는 물가지수, 고용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에 따라 움직일 전망이다. 또 오는 13에서 14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마지막 정례회의도 예정돼 있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까지 고용 관련 지표들의 둔화는 연준의 긴축 우려를 완화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됐으나 최근에는 경기 둔화에 보다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